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은 법원 명령으로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혐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또 한 번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지난해 5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종우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측근 A씨와 공모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던 B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6월입니다. 최초 고발장을 낸 거제시 선관위가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 명령으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은 박 시장에게 이례적으로 백지구형을 했습니다. 법리상 박 시장이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 증거가 명확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 당시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1심 선고 결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또 엇갈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000만 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의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피의자 검거나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범죄 피해 회복에도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감옥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말,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창원 서성동 집결지입니다. 건물주 60대 A씨는 성매매 업자들에게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다 3년 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범죄 장소인 건물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건물이 A씨가 아닌 아내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전담팀을 꾸려 건물 소유권을 A씨 명의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해 몰수 집행을 마쳤습니다. 몰수 판결 1년 4개월 만입니다. 차명 재산이어서 몰수 판결로 바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별도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경찰도 범죄 수익 추적에 적극 나섭니다. 경남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105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모두 112건의 사건에서 39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몰수 추징 보전은 법원의 유죄 판결 전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향후 재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만큼 범죄 수익 환수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임과 동시에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과 함께 들어설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전체 설계를 담은 용역 결과는 연말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의 위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우주항공청 주변으로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 협력업체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산업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의료, 복지, 문화시설을 갖춘 신도시 형태를 구상 중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이 사천시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천과 진주에는 1,6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항공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우주환경시험과 위성개발센터의 설립도 확정됐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 연장과 공항, 항만을 확장해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삼천포 무역항, 사천공항의 확대 정비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과 함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더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 처리 지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 가로막는 사람들이 국회든 뭐 어느 정당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전체 설계를 담은 기본 용역 결과는 연말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이달에 만날 거장은 11월에 태어나 11월에 82살의 생을 마감한 시인 김춘수입니다. 한국 문단의 대표 순수 시인으로 꼽히는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1952년 당시 30살의 마산중학교 교사가 교무실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보고 쓴 시 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리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연애시로 꼽히지만 시인은 연애시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고도, 조금 그 철학적인, 행위상학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엉뚱하게 연애시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는데. 한국문단의 대표 순수 시인 김춘수는 1922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1948년 구름과 장미로 등단해 시집 25권을 남겼습니다. 시인은 통영중학교를 시작으로 마산중학교를 거쳐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로 30년 넘게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도 그의 마산중학교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출범과 함께 국회에 진출했고 1988년 퇴임식에 헌정한 축시는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이 다시 순수와 서정으로 회귀한 것은 1999년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글이 무슨 감동이 되고 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다시 관념론적인 시로 돌아가는 거죠. 만년의 시인은 초기 때 을미시와 관념시로 돌아가 아내 영전에 바치는 시집 등 일생 중 가장 많은 시를 남깁니다. 시라도 안 쓰면 나는 백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쓸쓸해서, 사는 것이 너무 쓸쓸해서 시라도 써야 되지. 80이 넘도록 계속된 그의 시작은 2004년 11월 멈췄지만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유품 전시관에서 또 생가로 이어지는 좁고 좁은 골목에서 시민들이 돈을 모아 세운 시비에서 시인 김춘수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인데요. 계속해서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오늘도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함안이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한편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7도 안팎에 그치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양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다만 토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차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합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합천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 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선고 엿새 만인 그제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 군수는 경남도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하반기 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기부 시기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었고 기부 금액이 적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0대 가수 대중가수 A양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60대 B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데 이어 인터넷 댓글에 A양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잠정 조치 결정도 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출연 연구기관 우수 성과에 한국전기연구원의 배터리와 전기의료기기 국산화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절연재료 연구팀의 미래 배터리용 양극 바인더 소재 기술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국산화 기술로 성능은 기존 배터리와 같지만 생산비를 절반으로 낮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기의료기기 연구단의 감염병 분자 진단 기술은 사람의 혈액과 소변 등에 포함된 특이 유전체를 분석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경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지난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97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9년 1,300여 건에서 2021년 660여 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